안녕하세요. 김성훈의 색깔 있는 사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주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리고 형성되는 그 시기는 언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주 해석에 아주 중요한 단서를 주는 것이므로 확실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주가 형성되는 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주는 보통 자신의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요. 즉 이것은 아이가 세상에 나온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사주를 출생시로 보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또 없을까요? 예를 들자면 태어날 때가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 처음 잉태되었을 때를 사주로 보면 안 되는 것일까요? 이 문제는 조금 복잡하기도 합니다. 바로 영혼이 언제 생겨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수정이 되자마자 영혼이 생긴다면 사주는 임신을 한 그 당시로 정해야 할 것이고, 아니면 뱃속에서 자라나서 한 6개월 정도 자라난 상태에서 영혼이 생긴다면 바로 그때를 사주로 잡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유독 사주는 어머니 몸 밖으로 나왔을 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법률상으로 보면 어떤 법에서는 산통이 있을 때부터를 사람이라고 하고, 또 어떤 법에서는 발가락까지 다 나온 상태를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머니 몸 밖으로 나왔을 때를 사주로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배운 바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아는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탯줄을 통해 어머니로부터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탯줄이 없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머니와 아이는 바로 한 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신체의 일부이죠. 이렇게 독자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인격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영혼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기 운명이 완전히 결정돼 있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겠지요. 그래서 임산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부상을 당하게 되면 태아까지 다치게 되지만, 만약에 태어난 후라면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 운명은 어머니 몸 밖으로 나온 후부터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태어난 상황은 아직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폐호흡과 탯줄 호흡을 병행하다가 폐호흡을 할 수 있게 되면 바로 탯줄을 자르게 됩니다. 그러니 자궁문을 나오는 시간이 사주가 형성되는 시간인지, 아니면 탯줄을 완전히 자르는 시간이 사주 형성 시기인지, 이것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아무튼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 스스로 조금씩 호흡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애는 어떤 기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태어난 생년월일 시에 바로 오행의 기운이죠. 이 오행의 기운은 바로 목, 화, 토, 금, 수, 이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날은 이 목의 기운이 아주 많고, 또 어떤 날은 금의 기운이 많고, 또 어떤 날은 이 목화토금의 기운이 골고루 다 들어있는 날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아이는 이 태어나면서 호흡과 동시에 그 기운들을 자기가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은 마치 컴퓨터 시스템을 깔 때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윈도우 프로그램을 깔면 다른 작업은 불가능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깔리기 시작하죠. 뭐 10%, 뭐 20%,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서 100% 프로그램이 깔릴 때까지 작업이 계속 되게 됩니다. 도중에 그 작업을 중단시키면 이 프로그램 다 깔리지 않고 모든 것이 무효가 되지요. 최종적으로
프로그램 설치가 끝났다는 확인 메시지가 떠야만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도 마찬가지로 탯줄을 자르고 완전히 어머니와 분리된 상태가 되었을 때 사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탯줄을 자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이의 운명은 아직 시작된 것이 아니죠. 스스로 완전히 호흡할 수가 있으면 모든 것이 완성되어서 이제부터 하나의 인간으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설명이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의사가 아니므로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주는 탯줄을 완전히 자르고 나서의 시간을 확인하여 자시인지 혹은 축시인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 존재하는 기운을 받아 그것을 자신의 운명 에너지로 삼습니다. 이 모카토무소 에너지가 자신의 운명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어떤 날에는 이 목의 기운이 많아서 아이가 싱싱하고 생명력이 아주 강하고요. 명랑한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또 어떤 날은 추운 날에 태어난 아이들은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고 내성적이면서 위축된 성격을 가지게 되죠. 여름에 태어난 애들은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름이냐 겨울이냐 봄이냐 이런 계절이 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또 밤에 태어난 아이들은 대부분 조용하고 낮에 태어난 아이들은 좀 시끄럽습니다. 활동적이죠. 이렇게 모든 것은 자신이 태어나는 그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그러면 사주는 이 자기가 태어난 연월일 씨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일까요? 만약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면 자기 영혼과 사주는 분명히 다른 것일 겁니다. 그러나 영혼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 사주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혼과 사주, 만약에 영혼이 사주와 다르다면 자신의 사주가 어떻게 나왔던 간에 즉 돈이 있던 없던 출세를 하든 말든 자신의 마음은 전혀 괴롭지 않고 본연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영혼이 없다면 사주가 자신의 영혼이 되어서 모든 것은 사주대로 흘러가고 운이 나쁘면 무조건 나쁜 운들 많이 하고 부자가 될 사람은 무조건 부자가 되겠죠. 운명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이 로봇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주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사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주가 따로 있고 그 사주를 가지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식이죠. 저는 단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성공하는 사주를 가지고 나는 절대로 출세하지 않겠다 하고 산에 들어가 버리면 아무리 성공한 사주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부와 권력을 가지지는 못하게 될 테니까요. 즉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지 사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주라는 것은 자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착되는 프로그램처럼 일종의 개성이나 성향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사주를 보실 때는 반드시 사주대로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명이 전부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사주대로 자신이 살아가게 되는 줄 착각하고 계십니다. 제게 오는 모든 고객들은 대부분 다른 곳에서 사주 상담을 받고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사주면 반드시 이혼을 하고 사고가 나면 꼭 나게 되는 것으로 말이죠. 사주에서 나오는 것은 운명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런 운명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 실제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것을 자신이 조금이라도 느끼고 개선하려고 하면 전혀 다른 운명이 오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주는 단순히 그 사람의 사주에 분포된 오행을 연구해서 한 인간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영혼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운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가는 어떤 그런 이 미래의 방향에 작용하는 하나의 날씨처럼 운이 좋다 하는 것은 반드시 성공한다가 아니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뭔가 순풍이 불듯이 도움을 주는 상황이 많이 생긴다 이런 뜻이고, 운이 나쁘다 하면 장애물들이 자꾸 발생을 하다 이런 뜻이지, 운이 좋다 나쁘다가 반드시 성공한다 실패한다를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사주 공부를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